빠르게 정리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힘이라는 것을 다루고 싶다. 벡터량이죠. 그래서 대답을 하거나 연산하는 과정에서 방향과 함께 얘기를 해야 되면서 힘은 보통 F라고 나타나긴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다른 문자를 또 사용할 때도 있다. 그런데 힘이라는 거 일단은 정석적으로는 힘의 3요소라는 게 있긴 있는데 힘의 3요소 뭐죠? 힘의 3요소 크기, 방향, 작용점 그래가지고 크, 방, 작 이렇게 한다는 거 아주 단순한 문제로 이것도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말고요. 다만 작용점은 요거는 정말로 작용점이 어디냐라는 것 때문에 풀이 과정이나 답이 바뀌는 거는 회전운동에 관련한 때 그때 나올 거기 때문에 물리2에서 해당 부분 문제풀이로 나올 때 빼고는 뭐 보통은 생략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제 깐깐하게 채점하시는 분들은 어떤 물체가 받고 있는 힘을 작용점과 함께 정확히 표시해라. 그러면 크기, 방향 여기서 작용해요 라는 것도 그것도 선생님들 따라서는 이제 더 채점할 때 감점 요소로 또 만들기도 하니까 이것도 주의하시고요. 그런데 크기, 방향, 작용점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에 대해서 세 가지 요소, 3요소다 라고 한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힘 분석할 때 항상 이것부터 보고 세 가지를 분석한 다음에 문제에 접근을 시작 자체를 하자라고 하는 것에 뭐가 있었죠? 힘의 거시적 3요소.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문제 풀 때는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에 힘의 거시적 3요소, 힘을 누가 주고 있느냐? 그래서 그 힘을 누가 받느냐? 받는 물체. 또한 그런 힘이 도대체 왜 작용하느냐? 힘의 작용 양상과 이유, 종류로서 대표되는 요것들을 꼭 얘기한 다음에 문제 풀기 시작하라라고 하는 거. 굉장히 능숙해지기 전까지는 이거 꼭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요거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 그런 힘을 다루는 방법에는 뉴턴의 운동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어서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A는 n분의 F, 작용반작용의 법칙 세 가지가 있는데 관성의 법칙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이러니까 뭐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거 한번 읽어봐도 그거 가지고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그래서 조금 설명은 빨리 넘어가고요. 정제 있는 물체는 계속 정제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그 속도로 운동하려고 한다.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물체가 힘을 받으면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을 자신의 속도로 나눈 만큼 가속도를 가지게 되는데 주의할 점은 여기에서 나의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 특정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물체의 질량으로 무슨 힘을 나눠야 된다? 가속도를 구할 그 질량을 가지는 그 물체가 받는 힘의 알짜 힘으로만 계산을 한 다음 질량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 내가 다른 물체에게 준 힘은 내가 다른 물체에게 준 힘은 내 가속도를 결정하는 데에는 영향이 전혀 없다. 요게 학생에 따라서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는데 그건 뭔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파악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작용반작용의 법칙 관련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은 이렇게 판단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러이러한 결론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활용하겠다라고 많이 나오는데 어떤 두 힘이 이거랑 이건 작용반작용 관계니 그냥 뭐 어쩌다 보니 우연히 뭐 좀 비슷해 보이는 작용반작용 관계처럼 보이는 힘이니 라는 거 판단할 때는 뭘 보면 된다? F1과 F2, FA와 FB 뭐 이런 힘들이 작용반작용 관계인지 판단할 때는 뭘 보면 된다? F1이 누가 누구한테 주는 무슨 종류의 힘이냐? FB가 누가 누구한테 주는 무슨 종류의 힘이냐? 라는 걸 판단을 했을 때 그 주고 받는 물체가 요게 주는 걸로 요게 받는 걸로 A가 B한테 주던 X라는 종류의 힘이
B가 A한테 주는 X라는 종류의 힘. 주고받는 물체, 그 힘을 주고받는 물체를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관계면서 종류를 똑같은 걸 쓰는 그런 힘이라면 두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의 힘이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작용이, 결과가 그러면 너랑 너는 크기가 같아야 돼. 그리고 방향이 반대여야 돼.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문제 푸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결론이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여러 가지 상세하게 들어가면은 A가 B한테 주는 힘과 그의 반작용인 B가 A한테 주는 힘은 작용 시간이 공통이 된다. 작용선이 일직선상에, 같은 선상에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결론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라고? 어떤 두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임을 확인한 다음에 니네들은 작용 반작 관계구나 라고 거꾸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요게 핵심적으로 수능에서도 그냥 매번 물어봅니다. 이러이러했을 때 뭐가 뭐한테 주는 힘, 받는 힘. 야, 요거랑 요거는 작용 반작 관계야? 혹시 맞니? 아닌데요. 맞는데요. 이런 거 판단하는 거. 내신 시험에서 무조건 나온다는 거.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우리 문제 푸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힘 분석하는 법칙이라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뉴턴의 운동 세 가지 법칙의 내용을 살펴봤다면은 구체적으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상황을 보아하니 요런 힘을 얘는 받고 요런 힘을 얘가 받는다라는 것들을 다 찾다 보면은 우리가 뒤에 가면 몇 가지 힘이 더 추가가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 등장하는 힘은 검토해야 될 게 3개가 항상 중요하고 4개 정도가 웬만하면 다다라고 생각해도 된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하나 이게 순서대로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있구나는 항상 기억은 하고 염두에 두고는 있어야 된다. 중력, 장력, 수직항력, 탄성력. 어떤 물체가 이 힘 받고 있나 저 힘 받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은 항상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문제 조건에서 주어지는 특수한 힘, 외력은 그런 거 지금은 고려해서 풀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중력, 질량 있는 물체는 항상 아랫방향으로 mg 크기의 중력을 받아요. g는 중력과 속도라고 하면서 질량 킬로그램 단위에 대해서 10m/s 제곱을 보통 쓰게 되는데, 그래서 10 곱하기 m 하면은 몇 뉴턴 하는 중력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장력, 어떤 물체가 줄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내가 어떤 줄이 이렇게 삐쭉 튀어나와 있어. 그 줄이 팽팽해. 그러면 나는 장력을 받는다. 그런데 그 장력은 누가 나한테 주는 거다? 해당 물체에게 줄이 연결되어 있으면 줄. 장력 받겠네? 나는 장력을 누구한테 받는 거다? 줄 자체로부터 받는 거다. 뭐 어떤 물체에 줄을 감아놓고 내가 당겨서 물체가 끌려와도 물리에서 얘기할 때는 내가 저 물체를 당겨서 끌어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줄이 물체에 장력을 가해서 물체가 오는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약간 다르다는 거 주의해야 되고, 장력의 크기는 모르니까 일단 T뉴턴이라고, 텐션 T뉴턴이라고 미지수를 두고 놓자. 그러고 풀어나가자. 그리고 그 장력의 방향은 줄에 의해서 당겨질 방향으로 가해진다. 수직항력이라는 것의 조건은, 수직항력의 조건은 물체가 외부 물체와 접촉하고 있다. 그 물체로부터 내가 받는 힘이 수직항력인데, 수직항력은 어느 만큼 크기가 어떻게 작용한다? 수직항의 크기는 mg 코사인 세타 뉴턴이요 라고 하는 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전혀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특수한 경우엔 맞지만, 수직항의 크기도 내가 모르겠다. 노멀 포스 크기 모르니까 n뉴턴이라고 놓자. F라고 놔도 되는데 n뉴턴이라고 놓고, 그런 접촉이 있을 때 접촉에 의해서 수직으로
밀리는 방향이라고 놓고 지금부터 찾아봅시다, 알아봅시다 하는 게 수직항력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리고 탄성력은 용수철에 의해서, 고무줄은 요즘엔 잘 안 나옵니다. 용수철 또는 고무줄, 탄성체에 의해서 물체가 받는 힘인데, 용수철은 용설 상수 K 뉴턴 퍼 미터라는 용설 상수 탄성계수 값이 있어서 용수철이 변형된 길이에 따라서, 변형된 길이 델타 X 미터에 따라서 K 델타 X 뉴턴으로 나타나면서 어떤 방향으로 물체가 용수철에 의해서 용수철 스스로가 원래 모양으로 가려다 보니, 그러다 보니 가하게 될 힘의 방향으로 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물체끼리 쌓여 있을 때, 맞닿아 있을 때, 줄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러이러한 물체가 있는데 줄로 연결되고 도르래가 달려 있을 때 이런 문제들 다 풀어봤고, 용수철이 들어간 문제도 좀 풀어봤어요. 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12쪽에 예제 10번까지 풀어봤죠? 12쪽에 예제 10번까지는 한번 풀어봤는데, 너무 앞에 있는 문제 또 풀고 또 풀고 그러지는 말고 기억을 되살린다라는 생각으로 예제 11번과 예제 12번 지금 한번 좀 풀어봅시다. 자, 예제 11번 여러분들이 다 읽어본 바와 같고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일단 전반적으로 했을 때 중력과 속도는 10m/s 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는 중력과 속도가 9.8m/s 제곱이다 라고 나오는 문제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 문제 중에선 다 10이라고 볼 건데, 10m/s 제곱으로 일단 힘 크기를 구할 때는 간단한 숫자로 좀 어림 계산하자라는 뜻이에요. 자, 물체들이 이렇게 나왔으면은 물체 두 개죠? 물체 함부로 하나의 물체처럼 보는 거, 요거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쉽게 푸는 방법이긴 하지만 처음에 연습할 때는 두 개니까 두 개처럼 생각을 해줘야지 되겠어요. A 물체, B 물체 각각 구하자. A 물체가 받는 힘, B 물체가 받는 힘 한 번 구하고 다시 구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A 물체가 받는 힘, 당연히 중력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A 물체는 지구로부터 A가 받는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원래는 여기서 작용해야 돼서 A 물체 자체의 질량 중심에서 3kg이니까 30N 아래쪽으로 있다라고 하자. 그 다음 A 물체는 줄 달려있나? 없어요. 수직항력 가해지기 위한 접촉 벌어지고 있나? 용수철하고 접촉하고 있어요. 줄이나 용수철은 특수물체 취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체 취급해가지고 접촉이 일어났네 그럼 수직항력 이걸로 안 하고 그냥 장력이다, 탄성력이다로 넘어가게 된다고. 그래서 수직항력도 가해지는 거 없는데 그러면 탄성력을 받고 있나? 라고 봤더니 용수철 P와 연결 접촉, 용수철 Q와 접촉 연결돼 있어가지고 P로부터 탄성력, P가 A에게 가는 탄성력, 그리고 Q가 A에게 가는 탄성력 해가지고 탄성력을 두 번 받고 있습니다. 탄성력을 두 번 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 탄성력의 방향과 크기가 오히려 지금 나타나 있질 않아요. 탄성력의 크기와 방향이 나타나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돼 있다면은 A 물체가 B 물체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용수철 P는 야, 늘어나 있지 않겠냐? 그죠? 용수철 Q도 늘어나 있지 않겠니? Q 입장에서는 위에는 상관없고 밑에 B라는 물체를 달고 있으니까 아마 늘어나 있을 것 같습니다. 늘어날지 줄어들지도 나중에 이제 다 생각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 자, 그래서 P라는 용수철은 원래 라지 L0라는 길이를 갖고 있는데 지금 늘어나기가 델타 X1 미터다라고 합시다. 용설 Q는 위에랑 상관없어요. 그냥 나만 보면 돼. 아, 나는 원래 길이가 스몰 L0다 라고 할 건데 지금 요런 길이가 이렇게 늘어났어. 그 원래 길이보다 늘어난 길이가 델타 X2다 라고 해보자. 그러면 P가 A에 가는 탄성력은 늘어났던 용수철이 줄어들려다 보면 A에는 위쪽으로 탄성력을 가해야 될 것이며 그 크기는
K 곱하기 P, 탄성 개수는 100이니까 100 곱하기 델타 X1 곱한 뉴턴 값으로 위쪽으로 힘을 가하겠다. 그리고 용설 Q가 A에 가하는 힘은 용설 Q도 늘어난 상태니까 줄어들려다 보면 선생님 아래만 줄어들 수 있지 않아요? 위에만 줄어들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전반적인 방향, 힘의 방향 얘기입니다. 그거는 실제로 용설이 어떻게 움직일까가 아니라 늘어났으면 가운데를 향해서 줄어들려다 본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위에 붙어있는 A는 아래쪽으로 탄성력을 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K 값이 K'이라고 여기서 얘기했죠. 200 곱하기 변형 길이 델타 X2 뉴턴으로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A가 받는 힘 위로 100 델타 X1 아래로 200 델타 X1 아래로 중력 30N 요 세 개의 힘을 받는다. 찾아놓고 넘어가는 거죠. 찾아놓고 넘어가서 B물체로 갔더니 B물체는 지구 전체로부터 B가 받는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50N이다. 뭐라고? 물론 그 중력은 B물체의 질량 중심인 여기쯤에서 가해지겠지만 그냥 방향만 적당히 표시를 하면은 지구가 누구에게 주는 무슨 종류의 힘, 지구가 B에 주는 중력이 아래로 방향 크기는 50N 이렇게 표시를 해주자. 다음 B는 줄 달려있진 않아요. 수직항력과 직접적으로 접촉한 물체는 없다고 보고 접촉은 했지만 용수처리니까 수직항력은 아니고 용수처리가 할 용설 Q가 가할 B에 가하는 탄성력이 용설 아까 원래 길이 L0보다 늘어났다 치면은 줄어들려다 보면 B에게는 위쪽으로 가 있는 힘을 줘야지 되겠다. 그 힘이 탄성계수 200 용설 자체는 X2만큼 델타 X2만큼 늘어났음. 이렇게 해가지고 B는 Q에 의해서 탄성력을 받지 저기 붙어있는 P와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저 힘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B는 아래로 50 위로 200X2 이런 힘 두 개를 받고 있다고 해야 되겠다. 그 결과 두 물체는 각각 나만 바라봐 그랬을 때 나는 정상태를 유지해 가속도 0이야. 나는 정상태 가속도가 0이야 라고 하면은 각각이 받는 힘이 0N 나와야 되는 거다. 전체적으로 자꾸 보지 말고 각각의 물체가 받는 힘이 0N씩 나와야지 되는 거다. 위아래 요거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볼 때 요거 먼저 봅시다. B에 대한 거 먼저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200 델타 X2가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50과 같으면 참 좋겠다. 델타 X2 라고 하는 것은 200분의 50 그냥 4분의 1이라고 합시다. 4분의 1 미터 라고 일단은 둘 수 있고 요 크기 자체는 50N이요 라고 그랬더니 위로 가서 여기 200 델타 X2라는 게 공통 크기로 나오는데 요거 50N 나와야지 되는 거니까 위로 100 델타 X2 아래로 30 아래로 50 요거 크기가 80이면 A도 가만히 있는 게 가능하겠다. 그래서 델타 X1은 100분의 80 0.8 미터 변형된 길이니까 0.8 미터 써야지 되겠네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것도 0.25m라고 써놓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기본상이면서 여러분들이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3번으로 넘어갔을 때 이 상황에서는 약간 문제가 까다로워지는데 여기서는 용수철 A, P 또는 Q가 늘어나 있을지 줄어들었을지 상황을 보고는 몰라요. 다양한 상황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각각의 용설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걸 조건으로 좀 줘야지 된다. 줬죠? 그리고 길이가 변형된 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 좀 제각각이기는 한데 그랬을 때 P는 늘어나 있다. Q는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2대 1인 것까지도 표시해 줬어요. 그러면 이거 믿고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A 물체가 받는 힘, B 물체가 받는 힘 각각 별도로 처음부터 구해주자. A 물체가 받는 힘, 지구 전체로부터 A가 받는 중력은 5kg이라고 해서 3kg이라고 했었죠. 아래로 30N 똑같이 써주고, 자, P가 받을, P 용수철로부터 받을 A가 받는 힘은 어느 방향? 어느 방향? 늘어나 있다고 했으니까 줄어들려다 보면은 A에게는 끌어당기기를 위쪽으로 당기게 되겠다. 그러면서 변형된 길이 자체를 요거라고 본다면 용수철 P가 A에 가하는 탄성력은 위쪽 방향으로 100 곱하기 2 델타 X 뉴턴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Q가 A한테 가는 힘은 어느 방향? A에 Q도 달려있으니까 Q도 탄성력을 가할 거예요. Q가 A에 가는 힘은 어느 방향? 이게 용수철이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늘어져 있다고 마냥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땅바닥이 A를 쫙 받쳐 올린 결과 이건 줄어들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줄어들었다면 원래 길이보다 줄어 있으니까 원래 길이로 늘어나려다 보니까 A에게는 위쪽으로 탄성력을 Q가 A한테 가한다. 그 탄성력의 크기는 요거는 200 뉴턴 퍼 미터의 탄성계수 가지니까 곱하기 델타 X만큼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자, 일단 써놓고요. 그런 다음에 B에 대해서 살펴보자. B는 중력을 받겠죠. 중력. 지구 전체가 B한테 가는 중력이 당연히 아래로 50N 해야 되겠고요. 5kg이니까 아래로 50N. 그러면서 B는 용수철하고 다 붙어있네. 용설이 붙어있으면은 용설. 원래보다 짧아져 있으니까 늘어나려다 보면 그러면 B에다가는 아랫방향의 탄성력을 Q가 가하겠다. 그 크기는 200 델타 X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B는 또 다른 용수철은 없고 줄도 안 붙어있지만 접촉을 하고 있네. 바닥면이. 그러면은 B는 접촉면으로부터 수직항력을 N 뉴턴 받고 있겠다. 위쪽으로 일단 표시만 해주자.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아까와는 달리 지금 B 물체 용수철 달려있고 땅바닥 위에 두어서 가만히 있다는 걸로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위로 수직항력 아래로 200델타 X 50 해가지고 이게 0 나와야 돼 라는 건 알겠어. 근데 이거를 못 구합니다. 델타 X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거고 여기 수직항의 크기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걸 못 구해요. 그래서 여기로 갑니다. 이거 먼저 가요. 가서 봤더니 위로 가해지는 힘, 위로 A에 대해서 200 델타 X 나오죠. 100 곱하기 2 델타 X, 200 델타 X 위로 있고 위로 200 델타 X 하나 더 있죠. 요거는 하다 보니까 102 델타 X고 이거는 200 델타 X인 거 해서 위쪽으로는 두 개의 힘을 받고 아래쪽으로 받는 힘이 30N이래. 아래쪽으로의 30N 크기가 같아야 되겠다. 그래서 요거 쭉 봤더니 따라서 델타 X라고 하는 것은 400분의 30, 40분의 3 미터만큼 변형됐겠네 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델타 X 뭔가 2대1로 변형된 길이가 40분의 3m였었구나 라는 걸 찾자는 거고 이제 델타 X가 이렇게 되는 걸 알았더니 200 델타 X라는 값을 이제서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200 델타 X 계산해 보면은 15N 나옵니다. 요걸 또 대입하기보다는 200 델타 X의 2배가 30이었으니까 200 델타 X는 15N이다 라고 이렇게 해봤더니 B에 대해서 아래로 15N, 아래로 중력 50N, 65N 가해지는 것이 얘가 낙하하면 안 되는데 위로 가해지는 힘, 수직항력에 의해서 반드시 상쇄가 되어야지 되겠다. 수직항력 그래서 65N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다고. 문제 상황에서
아까는 이것부터 풀다 보니까 잘 됐는데 이번에는 이거 잘 안 나오네 싶은 것들, 뭔가 다른 부분부터 점검할 때는 오히려 잘 풀릴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되겠다. 그래 놓고 용수철의 원래 길이가 원래 라지 L0, 스몰 L0 있었던 것에 비해서 델타 X1 늘어났다, 델타 X2 늘어났다 라는 상황이 있을 때 여기서는 역시 원래 길이는 L0만큼 스몰 L0만큼 있었을 용수철이 상대적으로 20분의 3만큼 더 늘어나고 40분의 3m만큼 줄어든 상태다 라는 것으로서 앞에 용수철 만의 길이 차를 구할 수 있고, 그 외에 용수철의 원래 길이, 물체의 높이는 앞에서나 뒤에서나 다 공통이기 때문에 천장으로부터든 물체의 용수철 요 끝에서부터 끝까지 물체 바닥까지의 길이든 요것들 구하는 데 있어서는 용수철이 R자로 변형돼서 길이 차가 얼마나 나느냐라는 것만 구해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잡해 보일 만한 문제이기도 한데 연습하기에는 차분하게 탄성력 가해지는 거, 그래서 물체들이 R자임이 0 나와야 된다는 사실, 이런 거 쭉 따라가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었으면 합니다. 일단은 요 정도로 연습을 해봤는데 요거는 좀 특수한 경우 탄성력을 구하는 것의 요령에 대한 얘기였었고, 정말 중요한 문제죠. 예제 12번에 1번하고 2번 있습니다. 자, 이거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리게 생각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물체를 어떻게 힘을 분석해가지고 용수철 다루는 방법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 거냐라는 거 보게 되는데요. 예제 12번은 천장에 용수철 물체 이런 거 달려있고 5kg인 거, 용설 상수는 K, 물체 이렇게 놨을 때 가만히 있음, 나 상황처럼 두고 가만히 있음, 다 상황처럼 뒀는데 모든 물체들 다 가만히 있음 하는 상황이고, 2번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부터 움직일지도 모르는데 용수철의 길이 변화는 없음 하는 겁니다. 2번은 4kg, 6kg짜리 물체를 각각 놨기 때문에 절대로 계속 가만히 있는 건 안 돼요. 그럴 때 2번 라 상황에서 용설의 변형된 길이 앞에 1번에서의 다와 비교했을 때 몇 배처럼 나타내는지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간단하게 계산 좀 해봅시다. 중간까지는 잘 푼데 어느 순간부터 막히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얘 때문에 좀 그렇죠? 그런데 자, 여기서도 원칙만 따라갈 겁니다. 쉬워 보이는 각각의 문제에서 일단은 용수철들은 원래 길이, 뭐 재질, 특히 용설 상수가 다 똑같다고 보자. K Nm/m의 용설 상수 이렇게 다 둘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냥 똑같은 용설인데 주변에 달아놓은 물체 상황만 조금씩 다른 거야. 그럴 때 여기서 보면은 역시 물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물체는 중력 받아야 돼요. 지구한테서 받겠죠. 아래로 50N이네요. 그리고 용설한테서 뭔가 위아래로 당겨지거나 밀리거나 하는 힘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결과 요 물체는 가만히 있는다 그랬습니다. R자임이 0이어야 돼요. 물체가 받는 R자임이 0이어야 돼요. 근데 받을 힘이 아래로 중력 50N하고 적당한 방향으로 탄성력 2개밖에 없어. 그러면 이때는 무조건 이때는 용설로부터 받는 탄성력은 위쪽 방향이어야만 하겠다. 그러니까 용설은 늘어난 상황이면 늘어난 길이가 X가 미터라고 하자. 그러면 그 탄성력은 KX가 미터가 뉴턴이 될 거다. 그러면 물체가 받는 힘이 50N 아래로 위로 KX가 같아야 되니까 KX가라는 힘이 크기로서 50이 나올 K값에 따라서 적절한 길이 변형, 늘어난 상태가 되겠다 라고 해야지 되겠죠. 일단 이거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갑니다. 나하고 다로 넘어갈 건데 여기서도 물체만 봅니다. 물체 5kg 중력을 50N 아래로 받으면서 여기
이건 용수철이라기보다는 줄인데, 자,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갑니다. 늘어난 용수철은, 줄어든 용수철은 조금 이게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늘어난 용수철은 양쪽 끝이 용수철 끝, 용수철 하면서 끝나든, 줄 이렇게 되든, 늘어난 용수철은 양쪽에 연결된 줄의 일부분이다 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얘기는 줄, 용수철, 줄 이거를 줄 하나, 줄 둘, 그리고 용수철 해가지고 용수철과 줄 두 개로 보지 말고 줄 하나처럼 취급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서 두 번째, 줄에 걸렸을 장력 크기가 탄성력 크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쉬워요. 이걸 또 하려면 용수철은 이상적이라서 질량과 밀도가 없으며 줄도 질량 밀도 없으시 휘기만 하고 힘 전달만 하면 이런 조건들이 더 필요한데, 결론은 아무튼 이거예요.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문제를 바꿉니다. 이게 줄 용수철 줄이 아니라 줄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은 마치 이 물체는 중력을 받고 위로, 줄이잖아? 편견 없이 장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자, 임시로. 그런데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두 힘이 물체에 대해 평형을 이루고 있나 보다. R자임이 0돼야 되나 보다. T는 50N이다 라고 하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철 상수 K인 것이 늘어난 줄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늘어나기를 x 미터만큼 늘어나 있다면 그 장력 탄성력 효과로 나타날 거야. k x 값이 50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자. 그래서 x는 k분의 50, x가는 k분의 50해서 요거 용수철 늘어난 길이, 변형된 길이 똑같습니다.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물체에 5kg짜리 두 개가 있는 건데 여기서 용수철, 줄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그냥 줄 하나 취급을 해요. 그런 다음에 왼쪽에 있는 물체의 중력 빨리 할게요. 아래로 50N 가해지고요. 하나의 줄이라고 보는 전체 장력 Tν 걸려 있다라 그러면 위쪽으로 Tν 받는다. 끝! B 물체로 넘어갑니다. 오른쪽 물체로 넘어갑니다. 요거 5kg이니까 아래로 중력 50N, 위로 이 줄, 저쪽에서 Tν 가했던 줄의 장력은 이쪽에서도 Tν으로 똑같이 작용할 거다라고 보고, 하나의 줄이니까 이렇게 봅니다. 그 결과 문제 조건으로서 두 물체 각각 모두 가만히 있다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요거 같아야 되겠다. T는 50. 여기서도 그러면 두 개밖에 없는데 같아야 되네. 이게 딱 맞아떨어지니까 이렇게 보기로 하고, 사실은 용수철 x 미터만큼 늘어난 상태야 라고 하면은 그 장력이 사실은 용수철에는 k x 뉴턴으로 표시될 거야 라고 이제 마지막에 돌려준 다음에 x 미터만큼 늘어난 길이는 k분의 50미터만큼으로 해서 똑같은 길이 변형되어 있는 상황으로 문제가 다 같은 문제처럼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쪽에서 당기고 또 당기니까 얘들보다 2배 늘어났겠지, 이런 거 아니라고, 그런 착각 많이들 하는데 그런 거 아니라고요. 갑니다. 라 상황에서도 용수철 줄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줄 하나 취급을 해요. 줄 하나 취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왼쪽 물체 중력 40N 받아. 위쪽으로 줄이잖아. Tν 받아. 그냥 해놔요. 됐고, 오른쪽 물체 중력 60N 아래로 받아. 위쪽으로 장력, 이게 하나의 줄처럼 생각하는 걸 그대로 따온다고. Tν을 위쪽으로 받아. 이렇게 해놓는다. 그런 다음에 이거는 물체들이
둘 다 가만히 있는 건 아예 불가능하니까 질량이 너무 다르니까 여기에서는 그런 식으로 힘이 작용을 하는데 그 결과 만약에 왼쪽 물체가 위로 가속이 된다면 변이 가지고 속도 가지고 가속이 된다면 오른쪽 물체는 아래로 같은 가속도를 가져야 되겠다. 위로 변이, 아래로 변이, 위로 속도, 아래로 속도, 위로 가속도, 아래로 가속도라고 할 크기가 같아야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에 같은 크기의 위쪽, 아래쪽으로의 가속도가 나오려면 왼쪽 물체 가속도 구합니다. 위 기준으로 4분의 위로 t, 아래로 40, t-40은 오른쪽 물체 6kg짜리에 대해서 왼쪽이 위로 올라가는 거면 오른쪽 물체는 아래로 방향을 플러스로 놨을 때 가속도가 같아야 되니까 아래 방향을 플러스로 보는 힘 계산 아래로 60을 플러스 60 위로 t를 마이너스 t라고 한 가속도가 같아야 되겠다. 이제 이거 분수식을 비례식을 풀기만 하면 되는데 요거 푸는 방법 중에 하나로 분모의 합, 분의 분자의 합 해서 나타난 숫자도 마찬가지로 같아야 되겠다. 가비엘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 구한 다음에 그러면은 T는 48N이구나 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요게 용설이 변형된 길이가 x 라미터라고 하면은 k x 라미터가 48N이어야 된다라고 마지막에만 바꿔주면 탄성력을 손쉽게 늘어난 용수철에 대해서는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뭐 비교하라 그랬어? 다 상황에서의 x 다 하고 비교를 하면은 kx 다, kx 라가 50대 48이니까 k 뭐 똑같은 용수를 썼다고 그랬으니까 변형된 길이가 50대 48, 25대 24로 나와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조금만 변형돼도 이것도 어떻게 하자는 거 갑자기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라 풀던 대로 쭉 푸는데 그 요령 중에 늘어난 용수철은 요거 쓰면 된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 참고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중간에 오류가 일어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해서 쓰는 게 손쉬우면서도 더 정확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특히 요 가나다까지만 했을 때에도 요거 비교하는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요. 여기 넘어가는 것도 별거 없습니다. 이런 요령 따라서 이것도 적당하게 찾아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예제 12번까지 알아봤는데 뭐 이후에 나오는 요거 힘을 다루는 방법들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엘리베이터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20쪽의 18번 문제는 안 풀어도 괜찮고요. 문제가 조금 내가 만든 거지만 어거지스러워요. 그래서 이건 조금 넘어가고 바로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한 얘기 할 건데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으니까 요거 빠른 시간 안에 내용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아요.